돈이 잘 따르는 사람들의 공통점. 바다는 모든 강물이 흘러들어와도 가득 차지 않는 것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배움에 열린 마음을 유지합니다. 대나무는 겨울의 혹독함 속에서도 유연하게 휘어지며 견뎌내듯 유연한 사고방식은 변화와 도전 속에서도 번영을 가능하게 합니다. 햇빛은 공평하게 모든 것을 비추며 생명을 부여하는 것처럼 공정한 태도와 행동은 타인으로부터 신뢰와 기회를 얻습니다. 저는 성인인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자인 사람들과 부자가 아닌 사람들을 많이 보았고 부의 정도에 따라 사고방식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부자들은 아주 성실하고 여유가 있으며 목표에 대한 정확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좀 나쁜 말은 아니지만 착한 사람은 돈을 잘 못 법니다. 악행을 하라는 게 아니고 착한 사람들을 관찰하니 부자만큼 강한 목표의식과 칼같이 자르는 결단력이 없습니다. 착한 사람들은 남을 위하는 것은 있지만 뭔가 목표의식이 흐리멍텅하고 계획대로 지키는 게 좀 부족하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부자들의 특징은 목표를 삼으면 불도저처럼 밀고 갑니다. 목표에 거슬리면 인정이나 목표에 반대되는 것에 사정을 안 두는 느낌이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부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좀 부정적인 느낌이었던 것 같지만 제가 겪은 팩트였고 나쁘게 살라는 게 아니라 부자가 되는 특징을 설명한 것입니다. 목표를 정하고 밀고 가는 게 부자가 되는 요건 중 하나입니다. 운도 필요하고요. 오늘 이 영상은 부처님과 세계 철학자들의 지혜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어 마음의 평안을 얻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잔돈을 허투루 보지 않기. 티끌 모아봤자 티끌입니다. 그런데 잔돈을 허투루 보지 말아야 할까요? 이는 돈에 대한 개념 때문입니다. 잔돈도 허투루 보지 않아야 나중에 큰 돈도 허투루 보지 않습니다. 돈을 소중히 생각하고 안 쓰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야기는 작은 씨앗에서 시작됩니다. 한 마을에 지혜의 정원사라 불리는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잔돈을 허투루 보지 않는 중요성을 가르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마을 사람들을 자신의 정원으로 초대했습니다. 정원사는 각각의 방문객에게 작은 씨앗 하나씩을 주며 이 씨앗을 정성껏 키우라고 말했습니다. 이 씨앗은 여러분의 잔돈과 같습니다. 소중히 여기고 잘 관리하면 결국에는 큰 나무가 되어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의 말에 호기심을 느낀 마을 사람들은 씨앗을 가져가 정성껏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정원사는 다시 한번 마을 사람들을 자신의 정원으로 초대했습니다. 이번에는 각자 자신이 키운 식물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이 정성껏 키운 식물을 자랑스럽게 들고 나타났습니다. 작은 씨앗들은 이제 각양각색의 아름다운 식물로 성장했습니다. 정원사는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식물에 쏟은 정성은 잔돈을 소중히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작고 사소해 보이지만 꾸준히 관심을 기울이고 관리하면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 식물들처럼 말이죠.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원사는 마을 사람들에게 또 다른 도전을 제안했습니다. 이번에는 자신들이 모은 잔돈으로 마을의 공동 정원을 만들자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주저했지만 자신들이 키운 식물들을 보며 영감을 받았습니다. 모은 잔돈으로 씨앗, 비료, 도구들을 구매하고 마을 사람들 모두가 함께 땀을 흘리며 정원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그곳은 아름다운 꽃과 식물로 가득 찬 공동 정원이 되었습니다. 정원은 마을 사람들에게 쉼과 평화를 제공했고 이웃들 사이의 유대를 강화시켰습니다. 정원사의 작은 씨앗은 마을 사람들에게 잔돈의 가치를 깨닫게 했을 뿐만 아니라 함께 무언가를 이룰 수 있는 힘과 공동체 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잔돈을 허투루 보지 않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 어떻게 작은 시작이 큰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작은 물방울이 모여 큰 강을 이루듯 잔돈 하나하나가 모여
큰 부를 이룹니다. 씨앗 하나가 큰 숲을 이루는 시작점이 되듯 잔돈의 가치를 인식하는 것이 부의 축적으로 이어집니다. 작은 별빛이 밤하늘을 밝히듯 소소한 저축도 결국 큰 재산을 형성합니다. 두 번째로 쉴 땐 푹 쉬어주기. 부자들은 여유가 있고 쉴 때는 푹 쉬어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계속 목표에만 매달려 있으면 머리가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됩니다. 목표대로 잘 가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서라도 휴식은 꼭 필요합니다. 옛날 옛적에 소소한 마을에 휴식의 대가로 불리는 현명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노인은 특별한 비결로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유명했는데 그 비결은 바로 적절한 휴식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노인을 보며 항상 궁금해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그렇게 평온하고 건강하며 행복해 보일 수 있는가? 어느 날 마을의 젊은이들이 노인에게 그의 비결을 공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노인은 웃으며 그들을 근처의 숲으로 이끌었습니다. 숲에 도착하자 노인은 모두에게 눈을 감고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어색해했지만 점차로 바람이 나무잎을 스치는 소리, 물이 흐르는 소리, 새들의 지저귀이 마음을 진정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휴식 후 노인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밭을 가꾸고 축사를 돌보며 매일 쉼 없이 일했습니다. 그러나 농사는 해마다 실패했고 축사의 동물들도 병들었습니다. 농부는 절망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현명한 여행자가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여행자는 농부의 노고를 보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노력은 대단하지만 당신이 놓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휴식입니다. 여행자는 농부에게 밭과 축사를 돌보는 것만큼 자신의 몸과 마음을 돌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노인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농부는 여행자의 조언을 따랐습니다. 매일 작업 후 농부는 조용한 시간을 가지며 자연과 함께 휴식했습니다. 농부가 자신을 돌보기 시작하자 농장은 점차 회복되기 시작했고 축사의 동물들도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농부는 휴식이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것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노인은 마무리하며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배울 점은 쉴 때 푹 쉬는 것이 단순히 시간 낭비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노력을 더욱 효과적으로 만들어주는 필수적인 부분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나무가 겨울 동안 휴식을 취함으로써 봄에 더욱 푸르르게 자라나듯 우리도 적절한 휴식을 통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며 생산적인 삶을 이끌 수 있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지 않는 날에도 나무잎은 흔들림 없이 휴식을 취하듯 마음의 평화를 찾는 자는 내면의 평온을 유지하며 번영을 이룬다. 강물이 조용한 호수로 흘러들어가며 잔잔해지듯 진정한 휴식은 내면의 폭풍을 잠재우고 명료한 사고를 가져온다. 땅이 겨울 동안 쉬어 봄에 다시 생명을 틔우듯 적절한 휴식은 새로운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세 번째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부자들 중에도 늦잠을 자는 사람도 있지만 대체로 일찍 일어납니다. 그리고 일찍 일어나는 게 포커스가 아니라 부지런합니다. 늦게 일어나도 상관은 없지만 부자들은 부자가 아닌 사람에 비해서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옛날 옛적 작은 해안 마을에 새벽의 마술사라 불리는 어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어부는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 바다로 나가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어부가 어떻게 그렇게 일찍 일어날 수 있는지, 그리고 그의 비법이 무엇인지 항상 궁금해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젊은이들이 어부에게 그의 비밀을 공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어부는 웃으며 그들을 다음 새벽에 자신과 함께 바다로 가자고 초대했습니다. 젊은이들은 흥분하여 수락했고 그날 밤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한 채 기다렸습니다. 새벽이 밝자 어부는 이미 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은 어부를 따라 조용히 바다로 나갔습니다. 해가 떠오르기 시작하는 순간 바다는 황금빛으로 물들었고 주변은 평화롭고 고요했습니다. 어부는
그 순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벽의 마법입니다. 여러분이 보는 이 평화와 아름다움, 이 모든 것이 일찍 일어나는 것의 보상입니다. 그날 젊은이들은 새벽의 고요함 속에서 어부와 함께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어부는 그들에게 물고기를 잡는 기술뿐만 아니라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어떻게 그의 마음을 맑게 하고 하루를 긍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하는지를 가르쳤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을에 돌아가자마자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젊은이들은 이제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벽의 중요성을 이해하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도 점차 새벽의 마술을 체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은 이제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단순히 물고기를 더 많이 잡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태양이 새벽에 일찍 떠오르듯 일찍 일어나는 자는 새로운 기회의 문을 가장 먼저 두드린다. 새벽의 고요함 속에서 꽃이 피어나듯 조용한 시간에 깨어있는 자는 내면의 평화와 창조적 영감을 발견한다. 씨앗이 이슬과 함께 새벽을 맞이하여 자라나듯 일찍 일어나는 자는 생명의 기운을 가장 충실히 흡수한다. 네 번째로 신용카드 사용이나 불필요한 지출 자제하기. 신용카드는 외상의 느낌이 강해서 가지고 있으면 지출보다 더 쓰게 됩니다. 체크카드를 사용하세요. 불필요한 거 사면 안 됩니다. 옛날 작은 마을에 절약의 대가라 불리는 마을 장로가 살고 있었습니다. 장로는 항상 마을 사람들에게 저축의 중요성과 불필요한 지출을 자제하는 법을 가르쳤지만 많은 이들이 그의 조언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장로는 마을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한 가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마을의 중심에 있는 큰 나무 아래에서 모임을 열고 모든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모임 당일 장로는 두 개의 큰 항아리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는 투명한 항아리였고 다른 하나는 불투명한 항아리였습니다. 장로는 먼저 투명한 항아리에 동전을 하나씩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어나 첫 번째로 하는 일이 이 동전을 넣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필요한 지출입니다. 우리가 매일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한 지출이죠. 이어서 장로는 불투명한 항아리에 동전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동전을 넣을 때마다 불필요한 지출, 신용카드 빚, 최신 기기에 대한 충동 구매 등 불필요한 지출에 예를 들며 넣었습니다. 잠시 후 불투명한 항아리는 빠르게 채워졌습니다. 장로는 마을 사람들에게 두 항아리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투명한 항아리는 여전히 공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만 지출했을 때 우리의 경제적 자원은 여전히 풍부합니다. 하지만 불투명한 항아리는 이미 가득 찼습니다. 불필요한 지출이 우리의 경제적 자원을 얼마나 빠르게 소진시키는지 보세요. 이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많은 이들이 자신의 소비 습관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장로의 항아리 실험은 마을에 오랫동안 회자되었으며 사람들은 저축의 중요성과 불필요한 지출을 자제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강물이 항상 같은 경로를 따라 흐르듯 지출도 계획에 따라 흘러가야 한다. 계획 없는 지출은 범람하는 강물처럼 파괴적일 수 있다. 나무는 필요한 물만 흡수하여 건강하게 자란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필요한 것만 소비함으로써 경제적으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그 존재를 느낄 수 있듯이 신용카드 사용은 즉각적인 부담을 느끼지 못하게 하지만 그 결과는 분명하게 나타난다. 다섯 번째로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조언 경청하기. 부자들은 자기가 말하기보다 많이 듣고 정보를 얻는 편입니다. 자기가 말하면 정보가 빠져나가지만 듣게 되면 여러 의견들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옛날의 작은 마을에 바람과 해라는 두 친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항상 불안정하고 변덕스러웠으며 해는 언제나 따뜻하고 긍정적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바람의 변덕에 지치곤 했지만 해의 따뜻함에는 언제나 위로받았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마을의 큰 나무가 갑자기 말라버려 마을 사람들은 그늘을 잃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무를 살리기 위해 여러 방법을 시도했지만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바람과 해는 이 소식을 듣고 나무를 살리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바람은 자신의 힘을 사용해 물을 나무에게 가져다 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바람의 노력은 너무 거칠어 물은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바람의 노력에 감사했지만 나무는 여전히 마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해가 나섰습니다. 해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나무에게 따뜻한 빛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해의 따뜻함에 점차 나무가 생기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나무는 다시 푸르러지기 시작했고 마을 사람들은 다시 그늘을 되찾았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바람은 급하고 변덕스러운 조언을, 해는 긍정적이고 지속적인 조언을 상징합니다. 마을 사람들과 나무는 우리 자신을, 나무를 살린 해의 따뜻한 빛은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조언을 경청하는 태도를 나타냅니다. 해가 뜨면 어둠이 사라지듯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의심과 불확실성을 몰아내고 명확한 방향을 제시한다. 바위를 부드럽게 만드는 물방울의 지속적인 노력처럼 긍정적인 태도로 조언을 경청하는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혜와 성장을 가져온다. 햇빛이 꽃을 피우듯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받아들인 조언은 개인의 발전과 성공을 촉진한다. 옛날 옛적 작은 마을에 현명한 마을이라 불리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의 사람들은 돈이 잘 따르는 비결을 알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지혜로운 생활 습관에 있었습니다. 마을의 모든 이야기는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계획적인 지출, 적절한 휴식, 이른 아침의 기상, 신용카드 사용 자제, 그리고 조언에 대한 경청입니다. 이 마을에는 천자라 불리는 5명의 지혜로운 주민이 살고 있었습니다. 각자는 마을 사람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원칙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도전이 찾아왔습니다. 마을의 경제가 위기에 처하자 사람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때 현자는 마을 사람들을 위해 특별한 모임을 주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자들은 마을 광장 한가운데에 커다란 원탁을 설치하고 모든 마을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각 현자는 자신의 원칙을 상징하는 한 가지 사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투명한 항아리, 작은 배, 신용카드, 꽃씨, 그리고 귀를 상징하는 조각상입니다. 현자들은 이 사물들을 원탁 위에 놓고 각각의 의미와 그것이 어떻게 마을 사람들의 삶과 연결되어 있는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야기를 통해 계획적인 지출이 마치 투명한 항아리처럼 재정의 흐름을 명확하게 해준다고 말했습니다. 적절한 휴식과 이른 아침 기상은 작은 배와 꽃씨처럼 삶의 여정에서 방향을 잡고 생명력을 부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의 자제와 조언의 경청은 조각상처럼 우리의 재정적 결정과 성장의 필수적인 요소임을 강조했습니다. 이 모임을 통해 마을 사람들은 현자의 교훈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으며 이것이 어떻게 그들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원칙들을 적용하기 시작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마을은 다시 번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기쁘고 귀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와 풍요로움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마음가짐과 생활 습관에서 지혜를 발휘하여 모든 순간을 가치 있게 만드시길 바랍니다. 다시 만날 그날까지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돈이 잘 따르는 사람들의 공통점. 바다는 모든 강물이 흘러들어와도 가득 차지 않는 것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배움에 열린 마음을 유지합니다. 대나무는 겨울의 혹독함 속에서도 유연하게 휘어지며 견뎌내듯 유연한 사고방식은 변화와 도전 속에서도 번영을 가능하게 합니다. 햇빛은
공평하게 모든 것을 비추며 생명을 부여하는 것처럼 공정한 태도와 행동은 타인으로부터 신뢰와 기회를 얻습니다. 저는 성인인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자인 사람들과 부자가 아닌 사람들을 많이 보았고 부의 정도에 따라 사고방식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부자들은 아주 성실하고 여유가 있으며 목표에 대한 정확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좀 나쁜 말은 아니지만 착한 사람은 돈을 잘 못 법니다. 악행을 하라는 게 아니고 착한 사람들을 관찰하니 부자만큼 강한 목표의식과 칼같이 자르는 결단력이 없습니다. 착한 사람들은 남을 위하는 것은 있지만 뭔가 목표의식이 흐리멍텅하고 계획대로 지키는 게 좀 부족하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부자들의 특징은 목표를 삼으면 불도저처럼 밀고 갑니다. 목표에 거슬리면 인정이나 목표에 반대되는 것에 사정을 안 두는 느낌이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부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좀 부정적인 느낌이었던 것 같지만 제가 겪은 팩트였고 나쁘게 살라는 게 아니라 부자가 되는 특징을 설명한 것입니다. 목표를 정하고 밀고 가는 게 부자가 되는 요건 중 하나입니다. 운도 필요하고요. 오늘의 영상은 부처님과 세계 철학자들의 지혜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어 마음의 평안을 얻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잔돈을 허투루 보지 않기. 티끌 모아 봤자 티끌입니다. 그런데 잔돈을 허투루 보지 말아야 할까요? 이는 돈에 대한 개념 때문입니다. 잔돈도 허투루 보지 않아야 나중에 큰 돈도 허투루 보지 않습니다. 돈을 소중히 생각하고 안 쓰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야기는 작은 씨앗에서 시작됩니다. 한 마을에 지혜의 정원사라 불리는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잔돈을 허투루 보지 않는 중요성을 가르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마을 사람들을 자신의 정원으로 초대했습니다. 정원사는 각각의 방문객에게 작은 씨앗 하나씩을 주며 이 씨앗을 정성껏 키우라고 말했습니다. 이 씨앗은 여러분의 잔돈과 같습니다. 소중히 여기고 잘 관리하면 결국에는 큰 나무가 되어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의 말에 호기심을 느낀 마을 사람들은 씨앗을 가져가 정성껏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정원사는 다시 한번 마을 사람들을 자신의 정원으로 초대했습니다. 이번에는 각자 자신이 키운 식물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이 정성껏 키운 식물을 자랑스럽게 들고 나타났습니다. 작은 씨앗들은 이제 각양각색의 아름다운 식물로 성장했습니다. 정원사는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식물에 쏟은 정성은 잔돈을 소중히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작고 사소해 보이지만 꾸준히 관심을 기울이고 관리하면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 식물들처럼 말이죠.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원사는 마을 사람들에게 또 다른 도전을 제안했습니다. 이번에는 자신들이 모은 잔돈으로 마을의 공동 정원을 만들자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주저했지만 자신들이 키운 식물들을 보며 영감을 받았습니다. 모은 잔돈으로 씨앗, 비료, 도구들을 구매하고 마을 사람들 모두가 함께 땀을 흘리며 정원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그곳은 아름다운 꽃과 식물로 가득 찬 공동 정원이 되었습니다. 정원은 마을 사람들에게 쉼과 평화를 제공했고 이웃들 사이의 유대를 강화시켰습니다. 정원사의 작은 씨앗은 마을 사람들에게 잔돈의 가치를 깨닫게 했을 뿐만 아니라 함께 무언가를 이룰 수 있는 힘과 공동체 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잔돈을 허투루 보지 않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 어떻게 작은 시작이 큰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작은 물방울이 모여 큰 강을 이루듯 잔돈 하나하나가 모여 큰 부를 이룹니다. 씨앗 하나가 큰 숲을 이루는 시작점이 되듯 잔돈의 가치를 인식하는 것이 부의 축적으로 이어집니다. 작은 별빛이 밤하늘을 밝히듯 소소한 저축도 결국 큰 재산을 형성합니다. 두 번째로 쉴 땐 푹 쉬어주기. 부자들은 여유가 있고 쉴 때는 푹 쉬어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계속 목표에만 매달려 있으면
머리가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됩니다. 목표대로 잘 가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서라도 휴식은 꼭 필요합니다. 옛날 옛적에 소소한 마을에 휴식의 대가로 불리는 현명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노인은 특별한 비결로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유명했는데 그 비결은 바로 적절한 휴식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노인을 보며 항상 궁금해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그렇게 평온하고 건강하며 행복해 보일 수 있는가? 어느 날 마을의 젊은이들이 노인에게 그의 비결을 공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노인은 웃으며 그들을 근처의 숲으로 이끌었습니다. 숲에 도착하자 노인은 모두에게 눈을 감고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어색해했지만 점차로 바람이 나무잎을 스치는 소리, 물이 흐르는 소리, 새들의 지저귀이 마음을 진정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휴식 후 노인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밭을 가꾸고 축사를 돌보며 매일 쉼 없이 일했습니다. 그러나 농사는 해마다 실패했고 축사의 동물들도 병들었습니다. 농부는 절망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현명한 여행자가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여행자는 농부의 노고를 보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노력은 대단하지만 당신이 놓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휴식입니다. 여행자는 농부에게 밭과 축사를 돌보는 것만큼 자신의 몸과 마음을 돌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노인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농부는 여행자의 조언을 따랐습니다. 매일 작업 후 농부는 조용한 시간을 가지며 자연과 함께 휴식했습니다. 농부가 자신을 돌보기 시작하자 농장은 점차 회복되기 시작했고 축사의 동물들도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농부는 휴식이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것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노인은 마무리하며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배울 점은 쉴 때 푹 쉬는 것이 단순히 시간 낭비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노력을 더욱 효과적으로 만들어주는 필수적인 부분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나무가 겨울 동안 휴식을 취함으로써 봄에 더욱 푸르르게 자라나듯 우리도 적절한 휴식을 통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며 생산적인 삶을 이끌 수 있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지 않는 날에도 나무잎은 흔들림 없이 휴식을 취하듯 마음의 평화를 찾는 자는 내면의 평온을 유지하며 번영을 이룬다. 강물이 조용한 호수로 흘러들어가며 잔잔해지듯 진정한 휴식은 내면의 폭풍을 잠재우고 명료한 사고를 가져온다. 땅이 겨울 동안 쉬어 봄에 다시 생명을 틔우듯 적절한 휴식은 새로운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세 번째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부자들 중에도 늦잠을 자는 사람도 있지만 대체로 일찍 일어납니다. 그리고 일찍 일어나는 게 포커스가 아니라 부지런합니다. 늦게 일어나도 상관은 없지만 부자들은 부자가 아닌 사람에 비해서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옛날 옛적 작은 해안 마을에 새벽의 마술사라 불리는 어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어부는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 바다로 나가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어부가 어떻게 그렇게 일찍 일어날 수 있는지, 그리고 그의 비법이 무엇인지 항상 궁금해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젊은이들이 어부에게 그의 비밀을 공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어부는 웃으며 그들을 다음 새벽에 자신과 함께 바다로 가자고 초대했습니다. 젊은이들은 흥분하여 수락했고 그날 밤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한 채 기다렸습니다. 새벽이 밝자 어부는 이미 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은 어부를 따라 조용히 바다로 나갔습니다. 해가 떠오르기 시작하는 순간 바다는 황금빛으로 물들었고 주변은 평화롭고 고요했습니다. 어부는 그 순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벽의 마법입니다. 여러분이 보는 이 평화와 아름다움, 이 모든 것이 일찍 일어나는 것의 보상입니다. 그날 젊은이들은 새벽의 고요함 속에서 어부와 함께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어부는 그들에게 물고기를 잡는 기술뿐만 아니라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어떻게 그의 마음을 맑게 하고 하루를 긍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하는지를 가르쳤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을에 돌아가자마자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젊은이들은 이제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벽의 중요성을 이해하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도 점차 새벽의 마술을 체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은 이제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단순히 물고기를 더 많이 잡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태양이 새벽에 일찍 떠오르듯 일찍 일어나는 자는 새로운 기회의 문을 가장 먼저 두드린다. 새벽의 고요함 속에서 꽃이 피어나듯 조용한 시간에 깨어있는 자는 내면의 평화와 창조적 영감을 발견한다. 씨앗이 이슬과 함께 새벽을 맞이하여 자라나듯 일찍 일어나는 자는 생명의 기운을 가장 충실히 흡수한다. 네 번째로 신용카드 사용이나 불필요한 지출 자제하기. 신용카드는 외상의 느낌이 강해서 가지고 있으면 지출보다 더 쓰게 됩니다. 체크카드를 사용하세요. 불필요한 거 사면 안 됩니다. 옛날 작은 마을에 절약의 대가라 불리는 마을 장로가 살고 있었습니다. 장로는 항상 마을 사람들에게 저축의 중요성과 불필요한 지출을 자제하는 법을 가르쳤지만 많은 이들이 그의 조언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장로는 마을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한 가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마을의 중심에 있는 큰 나무 아래에서 모임을 열고 모든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모임 당일 장로는 두 개의 큰 항아리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는 투명한 항아리였고 다른 하나는 불투명한 항아리였습니다. 장로는 먼저 투명한 항아리에 동전을 하나씩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어나 첫 번째로 하는 일이 이 동전을 넣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필요한 지출입니다. 우리가 매일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한 지출이죠. 이어서 장로는 불투명한 항아리에 동전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동전을 넣을 때마다 불필요한 지출, 신용카드 빚, 최신 기기에 대한 충동 구매 등 불필요한 지출에 예를 들며 넣었습니다. 잠시 후 불투명한 항아리는 빠르게 채워졌습니다. 장로는 마을 사람들에게 두 항아리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투명한 항아리는 여전히 공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만 지출했을 때 우리의 경제적 자원은 여전히 풍부합니다. 하지만 불투명한 항아리는 이미 가득 찼습니다. 불필요한 지출이 우리의 경제적 자원을 얼마나 빠르게 소진시키는지 보세요. 이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많은 이들이 자신의 소비 습관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장로의 항아리 실험은 마을에 오랫동안 회자되었으며 사람들은 저축의 중요성과 불필요한 지출을 자제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강물이 항상 같은 경로를 따라 흐르듯 지출도 계획에 따라 흘러가야 한다. 계획 없는 지출은 범람하는 강물처럼 파괴적일 수 있다. 나무는 필요한 물만 흡수하여 건강하게 자란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필요한 것만 소비함으로써 경제적으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그 존재를 느낄 수 있듯이 신용카드 사용은 즉각적인 부담을 느끼지 못하게 하지만 그 결과는 분명하게 나타난다. 다섯 번째로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조언 경청하기. 부자들은 자기가 말하기보다 많이 듣고 정보를 얻는 편입니다. 자기가 말하면 정보가 빠져나가지만 듣게 되면 여러 의견들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옛날의 작은 마을에 바람과 해라는 두 친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항상 불안정하고 변덕스러웠으며 해는 언제나 따뜻하고 긍정적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바람의 변덕에 지치곤 했지만 해의 따뜻함에는 언제나 위로받았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마을의 큰 나무가 갑자기 말라버려 마을 사람들은 그늘을 잃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무를 살리기 위해 여러 방법을 시도했지만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바람과 해는 이 소식을 듣고 나무를 살리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바람은 자신의 힘을 사용해 물을 나무에게 가져다 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바람의 노력은 너무 거칠어 물은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바람의 노력에 감사했지만
나무는 여전히 마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해가 나섰습니다. 해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나무에게 따뜻한 빛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해의 따뜻함에 점차 나무가 생기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나무는 다시 푸르러지기 시작했고 마을 사람들은 다시 그늘을 되찾았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바람은 급하고 변덕스러운 조언을, 해는 긍정적이고 지속적인 조언을 상징합니다. 마을 사람들과 나무는 우리 자신을, 나무를 살린 해의 따뜻한 빛은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조언을 경청하는 태도를 나타냅니다. 해가 뜨면 어둠이 사라지듯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의심과 불확실성을 몰아내고 명확한 방향을 제시한다. 바위를 부드럽게 만드는 물방울의 지속적인 노력처럼 긍정적인 태도로 조언을 경청하는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혜와 성장을 가져온다. 햇빛이 꽃을 피우듯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받아들인 조언은 개인의 발전과 성공을 촉진한다. 옛날 옛적 작은 마을에 현명한 마을이라 불리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의 사람들은 돈이 잘 따르는 비결을 알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지혜로운 생활 습관에 있었습니다. 마을의 모든 이야기는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계획적인 지출, 적절한 휴식, 이른 아침의 기상, 신용카드 사용 자제, 그리고 조언에 대한 경청입니다. 이 마을에는 천자라 불리는 5명의 지혜로운 주민이 살고 있었습니다. 각자는 마을 사람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원칙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도전이 찾아왔습니다. 마을의 경제가 위기에 처하자 사람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때 현자는 마을 사람들을 위해 특별한 모임을 주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자들은 마을 광장 한가운데에 커다란 원탁을 설치하고 모든 마을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각 현자는 자신의 원칙을 상징하는 한 가지 사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투명한 항아리, 작은 배, 신용카드, 꽃씨, 그리고 귀를 상징하는 조각상입니다. 현자들은 이 사물들을 원탁 위에 놓고 각각의 의미와 그것이 어떻게 마을 사람들의 삶과 연결되어 있는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야기를 통해 계획적인 지출이 마치 투명한 항아리처럼 재정의 흐름을 명확하게 해준다고 말했습니다. 적절한 휴식과 이른 아침 기상은 작은 배와 꽃씨처럼 삶의 여정에서 방향을 잡고 생명력을 부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의 자제와 조언의 경청은 조각상처럼 우리의 재정적 결정과 성장의 필수적인 요소임을 강조했습니다. 이 모임을 통해 마을 사람들은 현자의 교훈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으며 이것이 어떻게 그들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원칙들을 적용하기 시작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마을은 다시 번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기쁘고 귀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와 풍요로움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마음가짐과 생활 습관에서 지혜를 발휘하여 모든 순간을 가치 있게 만드시길 바랍니다. 다시 만날 그날까지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돈이 잘 따르는 사람들의 공통점. 바다는 모든 강물이 흘러들어와도 가득 차지 않는 것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배움에 열린 마음을 유지합니다. 대나무는 겨울의 혹독함 속에서도 유연하게 휘어지며 견뎌내듯 유연한 사고방식은 변화와 도전 속에서도 번영을 가능하게 합니다. 햇빛은 공평하게 모든 것을 비추며 생명을 부여하는 것처럼 공정한 태도와 행동은 타인으로부터 신뢰와 기회를 얻습니다. 저는 성인인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자인 사람들과 부자가 아닌 사람들을 많이 보았고 부의 정도에 따라 사고방식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부자들은
아주 성실하고 여유가 있으며 목표에 대한 정확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좀 나쁜 말은 아니지만 착한 사람은 돈을 잘 못 법니다. 악행을 하라는 게 아니고 착한 사람들을 관찰하니 부자만큼 강한 목표의식과 칼같이 자르는 결단력이 없습니다. 착한 사람들은 남을 위하는 것은 있지만 뭔가 목표의식이 흐리멍텅하고 계획대로 지키는 게 좀 부족하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부자들의 특징은 목표를 삼으면 불도저처럼 밀고 갑니다. 목표에 거슬리면 인정이나 목표에 반대되는 것에 사정을 안 두는 느낌이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부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좀 부정적인 느낌이었던 것 같지만 제가 겪은 팩트였고 나쁘게 살라는 게 아니라 부자가 되는 특징을 설명한 것입니다. 목표를 정하고 밀고 가는 게 부자가 되는 요건 중 하나입니다. 운도 필요하고요. 오늘이 영상은 부처님과 세계 철학자들의 지혜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어 마음의 평안을 얻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잔돈을 허투루 보지 않기. 티끌 모아 봤자 티끌입니다. 그런데 잔돈을 허투루 보지 말아야 할까요? 이는 돈에 대한 개념 때문입니다. 잔돈도 허투루 보지 않아야 나중에 큰 돈도 허투루 보지 않습니다. 돈을 소중히 생각하고 안 쓰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야기는 작은 씨앗에서 시작됩니다. 한 마을에 지혜의 정원사라 불리는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잔돈을 허투루 보지 않는 중요성을 가르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마을 사람들을 자신의 정원으로 초대했습니다. 정원사는 각각의 방문객에게 작은 씨앗 하나씩을 주며 이 씨앗을 정성껏 키우라고 말했습니다. 이 씨앗은 여러분의 잔돈과 같습니다. 소중히 여기고 잘 관리하면 결국에는 큰 나무가 되어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의 말에 호기심을 느낀 마을 사람들은 씨앗을 가져가 정성껏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정원사는 다시 한번 마을 사람들을 자신의 정원으로 초대했습니다. 이번에는 각자 자신이 키운 식물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이 정성껏 키운 식물을 자랑스럽게 들고 나타났습니다. 작은 씨앗들은 이제 각양각색의 아름다운 식물로 성장했습니다. 정원사는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식물에 쏟은 정성은 잔돈을 소중히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작고 사소해 보이지만 꾸준히 관심을 기울이고 관리하면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 식물들처럼 말이죠.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원사는 마을 사람들에게 또 다른 도전을 제안했습니다. 이번에는 자신들이 모은 잔돈으로 마을의 공동 정원을 만들자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주저했지만 자신들이 키운 식물들을 보며 영감을 받았습니다. 모은 잔돈으로 씨앗, 비료, 도구들을 구매하고 마을 사람들 모두가 함께 땀을 흘리며 정원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그곳은 아름다운 꽃과 식물로 가득 찬 공동 정원이 되었습니다. 정원은 마을 사람들에게 쉼과 평화를 제공했고 이웃들 사이의 유대를 강화시켰습니다. 정원사의 작은 씨앗은 마을 사람들에게 잔돈의 가치를 깨닫게 했을 뿐만 아니라 함께 무언가를 이룰 수 있는 힘과 공동체 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잔돈을 허투루 보지 않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 어떻게 작은 시작이 큰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작은 물방울이 모여 큰 강을 이루듯 잔돈 하나하나가 모여 큰 부를 이룹니다. 씨앗 하나가 큰 숲을 이루는 시작점이 되듯 잔돈의 가치를 인식하는 것이 부의 축적으로 이어집니다. 작은 별빛이 밤하늘을 밝히듯 소소한 저축도 결국 큰 재산을 형성합니다. 두 번째로 쉴 땐 푹 쉬어주기. 부자들은 여유가 있고 쉴 때는 푹 쉬어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계속 목표에만 매달려 있으면 머리가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됩니다. 목표대로 잘 가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서라도 휴식은 꼭 필요합니다. 옛날 옛적에 소소한 마을에 휴식의 대가로 불리는 현명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노인은 특별한 비결로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유명했는데 그 비결은 바로
적절한 휴식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노인을 보며 항상 궁금해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그렇게 평온하고 건강하며 행복해 보일 수 있는가? 어느 날 마을의 젊은이들이 노인에게 그의 비결을 공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노인은 웃으며 그들을 근처의 숲으로 이끌었습니다. 숲에 도착하자 노인은 모두에게 눈을 감고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어색해했지만 점차로 바람이 나무잎을 스치는 소리, 물이 흐르는 소리, 새들의 지저귀이 마음을 진정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휴식 후 노인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밭을 가꾸고 축사를 돌보며 매일 쉼 없이 일했습니다. 그러나 농사는 해마다 실패했고 축사의 동물들도 병들었습니다. 농부는 절망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현명한 여행자가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여행자는 농부의 노고를 보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노력은 대단하지만 당신이 놓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휴식입니다. 여행자는 농부에게 밭과 축사를 돌보는 것만큼 자신의 몸과 마음을 돌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노인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농부는 여행자의 조언을 따랐습니다. 매일 작업 후 농부는 조용한 시간을 가지며 자연과 함께 휴식했습니다. 농부가 자신을 돌보기 시작하자 농장은 점차 회복되기 시작했고 축사의 동물들도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농부는 휴식이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것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노인은 마무리하며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배울 점은 쉴 때 푹 쉬는 것이 단순히 시간 낭비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노력을 더욱 효과적으로 만들어주는 필수적인 부분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나무가 겨울 동안 휴식을 취함으로써 봄에 더욱 푸르르게 자라나듯 우리도 적절한 휴식을 통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며 생산적인 삶을 이끌 수 있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지 않는 날에도 나무잎은 흔들림 없이 휴식을 취하듯 마음의 평화를 찾는 자는 내면의 평온을 유지하며 번영을 이룬다. 강물이 조용한 호수로 흘러들어가며 잔잔해지듯 진정한 휴식은 내면의 폭풍을 잠재우고 명료한 사고를 가져온다. 땅이 겨울 동안 쉬어 봄에 다시 생명을 틔우듯 적절한 휴식은 새로운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세 번째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부자들 중에도 늦잠을 자는 사람도 있지만 대체로 일찍 일어납니다. 그리고 일찍 일어나는 게 포커스가 아니라 부지런합니다. 늦게 일어나도 상관은 없지만 부자들은 부자가 아닌 사람에 비해서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옛날 옛적 작은 해안 마을에 새벽의 마술사라 불리는 어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어부는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 바다로 나가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어부가 어떻게 그렇게 일찍 일어날 수 있는지, 그리고 그의 비법이 무엇인지 항상 궁금해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젊은이들이 어부에게 그의 비밀을 공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어부는 웃으며 그들을 다음 새벽에 자신과 함께 바다로 가자고 초대했습니다. 젊은이들은 흥분하여 수락했고 그날 밤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한 채 기다렸습니다. 새벽이 밝자 어부는 이미 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은 어부를 따라 조용히 바다로 나갔습니다. 해가 떠오르기 시작하는 순간 바다는 황금빛으로 물들었고 주변은 평화롭고 고요했습니다. 어부는 그 순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벽의 마법입니다. 여러분이 보는 이 평화와 아름다움, 이 모든 것이 일찍 일어나는 것의 보상입니다. 그날 젊은이들은 새벽의 고요함 속에서 어부와 함께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어부는 그들에게 물고기를 잡는 기술뿐만 아니라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어떻게 그의 마음을 맑게 하고 하루를 긍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하는지를 가르쳤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을에 돌아가자마자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젊은이들은 이제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벽의 중요성을 이해하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도 점차 새벽의 마술을 체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은
이제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단순히 물고기를 더 많이 잡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태양이 새벽에 일찍 떠오르듯 일찍 일어나는 자는 새로운 기회의 문을 가장 먼저 두드린다. 새벽의 고요함 속에서 꽃이 피어나듯 조용한 시간에 깨어있는 자는 내면의 평화와 창조적 영감을 발견한다. 씨앗이 이슬과 함께 새벽을 맞이하여 자라나듯 일찍 일어나는 자는 생명의 기운을 가장 충실히 흡수한다. 네 번째로 신용카드 사용이나 불필요한 지출 자제하기. 신용카드는 외상의 느낌이 강해서 가지고 있으면 지출보다 더 쓰게 됩니다. 체크카드를 사용하세요. 불필요한 거 사면 안 됩니다. 옛날 작은 마을에 절약의 대가라 불리는 마을 장로가 살고 있었습니다. 장로는 항상 마을 사람들에게 저축의 중요성과 불필요한 지출을 자제하는 법을 가르쳤지만 많은 이들이 그의 조언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장로는 마을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한 가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마을의 중심에 있는 큰 나무 아래에서 모임을 열고 모든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모임 당일 장로는 두 개의 큰 항아리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는 투명한 항아리였고 다른 하나는 불투명한 항아리였습니다. 장로는 먼저 투명한 항아리에 동전을 하나씩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어나 첫 번째로 하는 일이 이 동전을 넣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필요한 지출입니다. 우리가 매일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한 지출이죠. 이어서 장로는 불투명한 항아리에 동전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동전을 넣을 때마다 불필요한 지출, 신용카드 빚, 최신 기기에 대한 충동 구매 등 불필요한 지출에 예를 들며 넣었습니다. 잠시 후 불투명한 항아리는 빠르게 채워졌습니다. 장로는 마을 사람들에게 두 항아리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투명한 항아리는 여전히 공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만 지출했을 때 우리의 경제적 자원은 여전히 풍부합니다. 하지만 불투명한 항아리는 이미 가득 찼습니다. 불필요한 지출이 우리의 경제적 자원을 얼마나 빠르게 소진시키는지 보세요. 이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많은 이들이 자신의 소비 습관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장로의 항아리 실험은 마을에 오랫동안 회자되었으며 사람들은 저축의 중요성과 불필요한 지출을 자제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강물이 항상 같은 경로를 따라 흐르듯 지출도 계획에 따라 흘러가야 한다. 계획 없는 지출은 범람하는 강물처럼 파괴적일 수 있다. 나무는 필요한 물만 흡수하여 건강하게 자란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필요한 것만 소비함으로써 경제적으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그 존재를 느낄 수 있듯이 신용카드 사용은 즉각적인 부담을 느끼지 못하게 하지만 그 결과는 분명하게 나타난다. 다섯 번째로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조언 경청하기. 부자들은 자기가 말하기보다 많이 듣고 정보를 얻는 편입니다. 자기가 말하면 정보가 빠져나가지만 듣게 되면 여러 의견들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옛날의 작은 마을에 바람과 해라는 두 친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항상 불안정하고 변덕스러웠으며 해는 언제나 따뜻하고 긍정적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바람의 변덕에 지치곤 했지만 해의 따뜻함에는 언제나 위로받았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마을의 큰 나무가 갑자기 말라버려 마을 사람들은 그늘을 잃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무를 살리기 위해 여러 방법을 시도했지만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바람과 해는 이 소식을 듣고 나무를 살리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바람은 자신의 힘을 사용해 물을 나무에게 가져다 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바람의 노력은 너무 거칠어 물은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바람의 노력에 감사했지만 나무는 여전히 마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해가 나섰습니다. 해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나무에게 따뜻한 빛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해의 따뜻함에 점차 나무가 생기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나무는 다시 푸르러지기 시작했고 마을 사람들은 다시 그늘을 되찾았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바람은 급하고 변덕스러운 조언을
해는 긍정적이고 지속적인 조언을 상징합니다. 마을 사람들과 나무는 우리 자신을, 나무를 살린 해의 따뜻한 빛은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조언을 경청하는 태도를 나타냅니다. 해가 뜨면 어둠이 사라지듯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의심과 불확실성을 몰아내고 명확한 방향을 제시한다. 바위를 부드럽게 만드는 물방울의 지속적인 노력처럼 긍정적인 태도로 조언을 경청하는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혜와 성장을 가져온다. 햇빛이 꽃을 피우듯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받아들인 조언은 개인의 발전과 성공을 촉진한다. 옛날 옛적 작은 마을에 현명한 마을이라 불리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의 사람들은 돈이 잘 따르는 비결을 알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지혜로운 생활 습관에 있었습니다. 마을의 모든 이야기는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계획적인 지출, 적절한 휴식, 이른 아침의 기상, 신용카드 사용 자제, 그리고 조언에 대한 경청입니다. 이 마을에는 천자라 불리는 5명의 지혜로운 주민이 살고 있었습니다. 각자는 마을 사람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원칙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도전이 찾아왔습니다. 마을의 경제가 위기에 처하자 사람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때 현자는 마을 사람들을 위해 특별한 모임을 주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자들은 마을 광장 한가운데에 커다란 원탁을 설치하고 모든 마을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각 현자는 자신의 원칙을 상징하는 한 가지 사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투명한 항아리, 작은 배, 신용카드, 꽃씨, 그리고 귀를 상징하는 조각상입니다. 현자들은 이 사물들을 원탁 위에 놓고 각각의 의미와 그것이 어떻게 마을 사람들의 삶과 연결되어 있는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야기를 통해 계획적인 지출이 마치 투명한 항아리처럼 재정의 흐름을 명확하게 해준다고 말했습니다. 적절한 휴식과 이른 아침 기상은 작은 배와 꽃씨처럼 삶의 여정에서 방향을 잡고 생명력을 부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의 자제와 조언의 경청은 조각상처럼 우리의 재정적 결정과 성장의 필수적인 요소임을 강조했습니다. 이 모임을 통해 마을 사람들은 현자의 교훈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으며 이것이 어떻게 그들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원칙들을 적용하기 시작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마을은 다시 번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기쁘고 귀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와 풍요로움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마음가짐과 생활 습관에서 지혜를 발휘하여 모든 순간을 가치 있게 만드시길 바랍니다. 다시 만날 그날까지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